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이용구입니다. 오늘 밀키트 한식 동남아로 수출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밀키트 한식이 어떻게 동남아까지 우리가 수출하게 됐는지, 지금 앞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밀키트 창업 시장에 대해서, 또 한국 창업 시장에 대해서, 또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요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밀키트의 성공 사례, 그리고 두 번째는 밀키트 창업 아이템,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 밀키트의 창업 성공 방정식은 어떤 것인지, 이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목차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밀키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앞서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량을 보면 현재 시장 규모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자본 창업의 한 달 네이버 모바일 검색량은 11,800건, 1인 창업이 2,560건, 배달 창업이 3,870건, 무인 창업이 9,480건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오질 않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은 지금 약간의 등락폭은 보이긴 하지만 맨 왼쪽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거의 보시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은 늘 우리 창업 아이템에 소자본 창업이 얼마가 소자본 창업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대 창업에서는 소자본 창업을 1억 원 안쪽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1인 창업도 이렇게 등락폭은 있지만 거의 관심이 꾸준하다는 점, 또 배달 창업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무인 창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밀키트 창업에 대한 것. 자,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34만 1,300건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네이버, 그러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가장 많이 검색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희가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2021년 8월에 무려 34만 1,300건까지 모바일 검색량이 일어나는데요. 이 34만 정도면 감이 안 오시겠죠? 우리가 왜 치킨이 국민 아이템이잖아요. 이 치킨이라는 검색량이 약 한 30만 건 정도가 나와요. 거의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밀키트가 사실 최근에 밀키트의 어떤 이슈나 아니면 관심이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치킨의 검색량을 뛰어넘은 43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만까지 뛰고 있다는 건 현재 밀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 표를 볼게요. 자, 30대와 40대가 고루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가 보세요. 20대 초반 그리고 중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두 개를 같이 묶으면 더하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0, 40대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창업자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대는 물론 20대 창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밀키트의 20대 창업자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밀키트 20대의 그 반응에 대한 요 비중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밀키트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밀키트 창업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밀키트 프랜차이즈라는 검색어도 이렇게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부터 지금 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6월 달부터 한꺼번에 팍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가라앉긴 했지만 이게 저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밀키트 창업은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자, 그러니까 기업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과다 경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떨어지는 것도 야, 이제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주변에서 밀키트가 뭐 유행이다. 이게 과연 유망일까 유행일까 따지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밀키트에 대한 검색량이, 밀키트에 대한 프랜차이즈 검색량이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밀키트 프랜차이즈라는 검색어가, 그러니까 이건 창업자들이거든요. 이 검색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자들인데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보니까 뭐 들리는 소문이 야, 밀키트 너무 치열한 경쟁 아니니? 이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아이템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떤지를, 이거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검색수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건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거는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도구를 한번 꼭 써보시고요. 자, 밀키트 차트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밀키트 프랜차이즈 검색량이 2021년 8월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보셨죠? 밀키트 창업이라는 키워드도 2021년 8월에 19,000까지 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키트 창업이라는 게 마냥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HMR인데요. 제가 밀키트와 HMR의 그런 산업을 조금 비교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HMR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밀키트가 HMR 시장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밀키트 HMR 대비해서 20배 검색량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2021년 4월의 결과입니다. 네이버에서 HMR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이 모바일 검색량이 8,630건이었는데 밀키트는 무려 17만 4천 건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 보니까 20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1년 10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밀키트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검색량이. HMR 대비해서 무려 40배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HMR 완제품 상태에서 오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너무 식상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내가 장을 봐온 재료는 아니지만 양질의 깨끗한 재료를 배달을 해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그런 밀키트의 관심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쓰는 빅데이터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소셜 분석을 한 겁니다. 소셜 분석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인스타그램, 블로그, 언론 뉴스, 트위터들을 이렇게 1년 동안 그 검색한 양을 본 거예요. 1년 동안 언급한 양. 그러니까 SNS,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언급한, 이렇게 글을 써서 언급한 양인데 그 밀키트에 대한 언급량이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연관어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밀키트 연관어 순위를 봤습니다.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에 밀키트 연관어 순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위부터 7위까지는 이 3개월 동안 키워드의 순위에 등락이 있을지라도 거의 비슷한 키워드가 2위부터 7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밀키트 창업자분들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관어를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밀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연관어 순위의 검색량을 보면서 밀키트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보면 집,
맛, 요리, 음식, 그리고 맛집, 소스라는 거, 요렇게 2부터 7위까지 있어요. 여러분, 요 소스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밀키트가 소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소스가 얼만큼 중요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3월입니다. 맛, 맛집, 요리, 거의 비슷하죠. 키워드는 순위만 다르고, 집, 소스, 음식. 자, 4월에는 또 비슷합니다. 맛, 맛집, 집, 요리, 음식, 소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 6가지죠. 2부터 7위까지의 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8위에 캠핑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캠핑. 여러분 지금 밀키트가 지금 캠핑족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계속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가서 심지어 요즘 어떠냐면은요, 제가 요즘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대게, 킹크랩, 랍스타 이걸 요즘에 배달도 하잖아요. 요즘 테이크아웃도 합니다. 이거를 밀키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킹크랩 같은 거 가져가려면 예를 들면 뭐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서울이라면 뭐 저기 뭐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저 인천에 뭐 이런 데 가서 사와서 그 전날 사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밀키트로 소분을 해서 직접 뭐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이제 이럴 수 있게 밀키트가 산업이 그만큼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밀키트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니까 국내에 어떤 여행지를 좀 가고 캠핑을 가고 텐트를 쳐서 1박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캠핑족을 겨냥한 그런 밀키트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위에 캠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연관어에.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 떡볶이 사랑 어떻습니까? 이 빅데이터에서도 우리 떡볶이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밀키트 연관어 순위 3월, 4월에 라볶이와 떡볶이가 올라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유일하게 여러분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자, 2월 달에는 10위가 고기였어요. 고기.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밀키트 연관어에 음식 재료와 음식이 유일하게 올라온 건 고기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고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고요. 자, 3월과 4월에는 고기는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라볶이와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뭐 여러분 뭐 저도 밀키트로 떡볶이를 구입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루로 오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액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뭐 떡볶이 그래서 따로 소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떡볶이에 대한 그 밀키트에 대한 그런 창업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떡볶이도 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순위 밖으로 봤어요. 요 11위부터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요것도 재밌습니다. 2021년 2월에는 11회 저녁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12위에는 떡볶이입니다. 아까 제가 3월, 4월, 10위에 떡볶이였는데 2월에는 떡볶이가 있었군요. 다만 10위 밖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위에 떡볶이가 있었고요. 양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캠핑. 2월 달에 캠핑이 올라왔어요. 4월 달엔 봄이 되면서 캠핑족들이 늘어나서 2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1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뿐이지 이때도 캠핑족들은 밀키트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캠핑할 때 밀키트 상품을 가져간다는 점, 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21년 3월에는 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인건비라는 키워드가 올라와요. 15위에 인건비.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 힘든 게 사실 사람들 채용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직원 채용하는 게 힘들고, 직원 관리하는 거 힘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직원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그런 매장들, 그런 음식점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키트는 1인 창업, 무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밀키트 창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건비의 키워드가 이런 밀키트 키워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18위에 캠핑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캠핑이 얼만큼 밀키트 시장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재료, 20위에 재료가 올라왔고요. 자, 여기 2021년 4월에 의미도 있지만 약간 슬픈 키워드가 올라와요. 일단 뭐 재료는 당연히 올라올 거고, 저녁이라는 거, 저녁에 밀키트를 먹는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자, 우리가 조리한다라는 점, 중요한 키워드죠. 자, 요 생일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생일은, 엄마나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성 친구가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생일날 미역국상을 차려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일날 밀키트 상품을 주문해서 먹는다라는 점이 조금 저를 좀 약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들 사실 혼자 또 재료 미역을 사다가 또 소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일상을 미역국을 밀키트 제품을 사 먹는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비혼 가구 많아지면서 이제 생일상도 내가 혼자 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밀키트가 생일 미역국까지 확장이 될 정도로 우리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키워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 10월, 11월에 이런 키워드도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한번 나중에 요 부분을 캡처를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고기, 소스, 맛집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는 여성이라는 단어도 올라옵니다. 자, 중년이라는 키워드도 올라오고요. 가사, 노동, 그리고 뭐 어머님, 아내 이런 키워드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2021년 9월에 알리오 올리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알리오 올리오 그거 스파게티 중에 하나잖아요. 이 상품을 사실은 혼자서 백종원 씨가 만든 그런 스파게티집, 뭐 4,500원짜리, 뭐 얼마짜리 이런 스파게티집들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어요? 스파게티를 혼자 레스토랑 가서 먹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 가서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지만, 이렇게 알리오 올리오가 이런 그 스파게티도 집으로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사실 저 알리오 올리오를 밀키트 상품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집에 굉장히 간단하게 밀키트 상품으로 옵니다. 절대 오버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먹는 그 정도 품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의 아주 고소한 향이 이렇게 흐르고, 아무튼 전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달이 거듭될수록 밀키트와 관련된 연관어는 어마무시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키트 연관어 분석은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서 성공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스테이크 있죠? 여기 12회 스테이크가 올라왔어요. 이게 2011년 8월 정도에, 8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최근까지의 키워드 연관어 분석인데요. 요 스테이크가 온라인에서도 요 스테이크가 굉장히 인기 키워드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저도 한번 그 밀키트 배달시켜 봤거든요. 스테이크 배달 한번 시켜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집에 뭐 레스토랑 가서 혼자 칼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에 스테이크가 소분해가지고 밀키트 상품으로 오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위에 또 떡볶이도 올라오고요. 이게 최근 4개월 동안의 키워드 검색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넘겨보고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키트에 대한 일반 우리 국민들의 긍정어와 부정어를 빅데이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키트는 뭐 어떻다, 뭐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쭉 뽑아내는 거예요. 1위에 보니까 밀키트의 긍정어, 부정어 보니까 맛있다. 1위가 맛있다요. 그러니까 밀키트에 대한 첫 번째 대다수의 국민들이 맛있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 결과예요. 그만큼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에 좋다, 3번에 소용없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여기 보시면 부정이라고 떠 있지만 왜냐면 소용없다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이 소용없다는 거는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고 그냥 이 밀키트 상품만 시키면 그냥 혼자 뚝딱 해서 해 먹을 수 있다. 우리 가족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정성껏 재료들을 사가지고 계속 해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키트 상품을 집으로 배달해서 본인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씩씩거리긴 했는데 그만큼 야 놀랍더라. 이 밀키트 상품 놀랍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밀키트 사실 하나면 뭐 다른 뭐 반찬이나 다른 그런 음식들은 소용없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엉망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즐기다. 또 그리고 뭔가요? 훌륭하다. 와,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셨네요. 그리고 완성도 높다. 그리고 뭐 간편하다. 그리고 편하다. 좋아하다. 가능하다. 다양하다. 대부분은 긍정어 결과물이었어요. 그만큼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 이렇게 이 빅데이터 분석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 방송 중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2021년 2월, 3월, 4월이 있는데요. 이 밀이라는 키워드가 1위에요. 밀키트니까 이제 밀이라는 키워드, 음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위에 맛이고, 2위에 맛이고, 2위가 또 맛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맛이 이 뒤로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조금 넘기면, 이게 이제 9월, 10월, 11월이에요. 2021년 9월, 10월, 11월. 여기 보시면, 맛이라는 것 지금 떠 있지 않죠.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맛은 기본이에요. 여기 뭐 맛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맛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맛은 밀키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맛은 이제 얘기가 꺼내조차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달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막 나오는데 처음에 밀키트를 이제 시작했던 당시에는 뭐 맛, 뭐 요리, 뭐 별의별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맛은 당연히 이제는 기본인 거니까 맛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맛은 기본인 상태로 두고 뭔가 옷을 입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재료가 중요하고 또 좋은 마케팅이 중요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옷과 색깔을 입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자, 마저 그럼 또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뚜렷한 창업 트렌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무인 창업, 1인 창업, 소자본 창업, 소형 매장, 편리한 운영, 그리고 셀프 서비스, 그리고 포장과 배달을 함께 하는 운영. 자, 트렌드 되게 중요하죠.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를 봐야만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힌트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최근 뚜렷한 창업 트렌드 이것 때문에 밀키트 창업이 현재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일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창업 아이템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구조. 결혼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또 이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도 한 명 이하로 낳고 또 혼자 하는 혼밥족들 이런 많아지면서 이렇게 이런 시장들이 밀키트 산업을 계속 푸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창업 아이템 중에서 뭐 코인 노래방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노래방을 잘 가지 않죠. 그럼에도 무인 코인 노래방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빨래방. 여러분, 오늘 사실은 밀키트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아이템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인 빨래방은 최근에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이게 시설업입니다. 시설업. 그래서 빨래방을
사실 나중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가격으로 또 중고로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빨래방은 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빨래방은 시설업이라서 그 빨래방을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 거의 모두가 사실 인테리어보다 그 장치거든요. 빨래방 그 기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업할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무인 아이스크림 많아졌고, 스터디 카페인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도 늘어나고 무인 밀키트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밀키트 업체만 100여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시중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쫙 제가 이렇게 나열했는데, 뭐 담국, 더팜쿡, 지버가, 오누셰프, 최근에 개그맨 윤영빈 씨가 하이키친이라는 밀키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뭐 오롯이 이분이 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광고 모델이자 뭔가의 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연예인을 앞세워서 밀키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만큼 밀키트 창업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프랜차이즈 좋다라는 것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밀키트의 장점이 있어요. 매장 내 조리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일반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음식점 창업을 싫어하는 분들이 일단 조리하는 게 워낙 힘들고, 조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과거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컨설팅사 대표랑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컨설팅사 대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전혁 씨인가요? 그 일본은 없다라는 그 책에 있어서 저 그런 책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엔 젊은이들이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왜 우리 그 조선족이라 부르는 그런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그 음식점, 술집에 주방에 다 들어가 있다. 일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일본의 젊은 층에서는 힘든 건 안 하려고 한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줄 몰랐어요. 뭐 사실 저는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가올 줄 몰랐죠. 아무튼 이 조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밀키트 창업자들에겐 굉장한 이슈예요. 그래서 밀키트 창업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부분 저런 것들 가지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 막 이제 뭐 마케팅을 하죠. 자, 준비 시간이 5분이다. 뭐 이런 점. 또 칼과 불을 사용을 안 한다, 매장에서. 그리고 뭐 조리를 안 하니까 너 씻지 않아도 되니까 상하수도가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저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광고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재료만 소분하고 진열해서 판매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을 해서 놀지 않는다. 왜냐면 그 가게라는 게 우리가 월세는 사실 24시간 1년 365일의 사용 비용을 건물주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 끄고 딱 장사를 멈추는 순간 사실 그 돈이 건물주한테는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건물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무인 운영, 인건비가 제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나도 인건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인건비가 제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도 그 돈 벌 수 있잖아요. 라이더를 하든 아니면 뭐 부업을 하든 따로 주업을 갖고 있던,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시간에 어쨌든 매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제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건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익 분석할 때 비용으로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내 인건비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야, 수익이 이만큼이다 라고 자랑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 인건비는 비용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재료들을 뭐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유통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소자문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비교적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소자문 작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가능하다는 점, 뭐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 교환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싱가폴 한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블루바스켓이라고.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레시지 온라인 밀키트 업체죠. 배달 업체죠. 프레시지의 한식 밀키트다. 그래서 프레시지에서 이 사진을 제공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제가 왜 사진을 띄워드렸냐면 일단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동남아에 지금 우리나라 밀키트를 수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동남아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대륙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K푸드가 더 확장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건데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어때요? 방탄소년단 BTS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전 세계의 많은 그런 우리 BTS뿐만이 아니죠. 이런 아이돌의 팬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서 관광지도 보고 우리나라 음식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 K푸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으로 또 많은 그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밀키트도 외국으로 팔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루트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뭘 보냐면요. 다른 것보다 우리는 성공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 순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이 브랜드가 좋다는 뜻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런칭 5개월 만에 200호점을 돌파했다는 점. 이 회사는 이 200호점 돌파한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밀키트 창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 그 밀키트 창업 시장, 밀키트의 시장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혹해서 야 5개월 만에 200호점이 늘었다는 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빨리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다 폐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교육시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팝업들이 광고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한 다음에 창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100개 정도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지 잘 보면 공통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밀키트 사업하기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개설 수익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글쎄요. 저는 이거 사실 다 믿지 않습니다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얼마야? 월 매출 3,000만 원을 팔면 일 매출이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100% 다 믿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다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저희 시청자 중에서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광고들은 어느 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특정 매장이 월 1,00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사에 가면 상위 20%와 또 하위 20% 평균 매출도 중요하지만 상위 20%, 하위 20%의 매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설병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여기는 또 뭔가요? 선착순 200호점까지 뭐 창업비 최대 500만 원 할인해 준다. 이렇게 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난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매일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으면 매일 이렇다면
제가 뭘 걸 수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어디 김포 장기점은 500만 원, 고덕점은 480만 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매일 이런다라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최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요 전 페이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몇 호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회사의 어떤 뭐 기업의 기업력, 브랜드력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는요 제가 어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띄워봤는데 오픈 이벤트, 고객 사은 행사, 전단지 배포, 재방문 쿠폰, 뭐 광고, 카카오 채널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맛집 블로그, 맘카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든 안 하든 이런 광고에 그런 채널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지만 또 아닌 곳들도 있으니까 그 평가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크 세트가 있어요. 요 스테이크가 1인,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서도 20, 30대 1인 가구들에게 요 스테이크가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1인을 겨냥한 스테이크 전문점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내가 나가서 직접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리를 해 먹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매력이에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없어도 어느 날은 내가 앞치마 들고 이렇게 요리하는 뭐 그렇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분해서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먹었다니까요. 이 제품을 먹은 건 아니에요. 이 브랜드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안 먹었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17,900원짜리 스테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뭐 10,000원 초반대의 스테이크도 있어요. 전 그거를 먹었는데 9,900원이었는지 1,900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끝내주더라고요. 자, 보시면 어쨌든 그냥 프라이팬만 집에 있으시면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집에서 와인이나 맥주 한 잔 딱 꺼내 놓으면 샤워 딱 하고 나서 이런 스테이크에다가 와인 한 잔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 드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리오 올리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감바스 알히오 네, 요거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요. 사진이 이쪽에 있나 보네. 네, 자, 요거 보시면 12,900원인데요. 특히 양식이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밀키트 시장이 사실 어찌 보면 밀키트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중화된 상품인데 내가 해먹기 힘든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되게 힘든 상품. 요거 되게 힌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맛있대. 그런데 내가 이 밀키트 상품을 보다 보니까 나 저거에 관심, 예를 들면 인도에 있는 뭐 무슨 음식, 이탈리아의 무슨 음식 듣기만 했는데 내가 손쉽게 배달을 해서 주문해서 집에서 내가 재밌게 조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 이런 몇 가지의 매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상품이 요즘 밀키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 순두부. 의외 아니세요? 의외가 아닌가? 순두부는 집에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가구나 아니면 구성원이 좀 적은 가구들은 요 순두부. 특히 우리가 순두부를 누구나 다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쵸? 우리 또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순두부를 먹고 싶은데 순두부를 되게 못해. 근데 되게 맛있는 밀키트 제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순두부 이렇게 소분해서 오면 딱딱딱 해먹기. 자,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세상 진짜 누구에게는 되게 행복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밀푀유입니다. 밀푀유 나베인데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자주 검색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푀유예요. 이 밀푀유도 잘 옵니다. 그래서 밀푀유도 지금 보시면 11,9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요거 두 분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홈쇼핑 그거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밀푀유도
소비자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성공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고급적으로 발전된 건 아니에요. 이제 성장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때 붐을 탄 그런 업체들 우리가 휴대폰이나 PC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알로와 쿵파퐁 컬인데요.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까 제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이거 파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안 먹어봤어요. 들어는 봤지만.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밀키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맛있겠죠?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어 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사진도 굉장히 잘 찍었죠. 자, 요렇게, 요리하는, 이런 그 과정도 충분히 우리 그 상품 안에 설명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요 밀키트 파는 밀키트 파는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들어가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랭킹 순위라고 있어요. 카테고리에. 이 랭킹 순을 누르세요. 랭킹 순을 눌러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1위 차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밀키트 시장에 독립형 창업으로 뛰어들더라도 혹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품들을 잘 보세요. 지금 큰 기업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이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순두부찌개 말씀드렸잖아요. 순두부도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셰프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밀키트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찹 스테이크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밀푀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감바스 말씀드렸고, 이렇게 월남쌈도 옛날에는 그냥 베트남 쌀국수집 가서 이런 거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밀키트로 온다라는 점, 세상이 진짜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밀키트까지 뜨냐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픽콕, 네이버 이런 거 보이시죠? 기존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게들과 큰 기업과 협업을 해서 밀키트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만큼 밀키트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밀키트 창업 아이템 설계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성공 사례에서 서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세요. 아까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옆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자료와 빅데이터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고요. 대중 아이템 중에서 차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등이 없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좋고요. 디자인을 잘 구상하셔야 되고 제조회사 서칭 그리고 미팅, 가격 설정과 수익 설계, 그리고 마케팅과 영업, 프랜차이즈 사업 시 공정위 등록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구매는 우리가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음식에서 소비자의 구매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자 접할 수 없는 음식, 무리를 지어서만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대중화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팬덕트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할머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그 유명한 사람과 어떤 유명한 음식들 그것들을 콜라보 시켜서 만든 제품 팬덕트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아이템을 찾는 법은 SNS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이버 검색량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과거에 우리가 왜 공차라는 게 있잖아요. 공차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10년 전에 버블티라는 게 원래 한 1년 동안 확산되다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뒤에 공차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버블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공차가 나왔기 때문에 공차가 이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 공차가 나왔더라면 경험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이었다면 이만큼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 찾을 때 과거에 1년 이상 핫했지만 지금 사라진 아이템을 다시 건드리면 굉장히 좋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일본 아이템 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일본 친구들, 인친이라고 하잖아요. 인친 중에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케이크, 빵, 뭐 굉장히 맛있게 생긴 음식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또 힌트를 얻습니다. 엄마라고 했는데요. 엄마, 어때요? 늘 우리는 엄마를 그리잖아요. 돌아가셔도 엄마 항상 생각을 하고,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들의 공통점입니다. 남과 다른 것,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울리는 것. 사람들과 시대와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보다 먼저 하는 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품에 스토리가 담겨야 돼요. 뭐 땅끝마을의 어떤 재료, 속초의 어떤 재료, 저 서해의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재료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요즘은 투명한 사회예요. 재료는 좋은 걸 쓰시고요. 그 의도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장사하는 그런 의도가 정말로 소비자에게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순수한 가게만이 여러분들이 100년 가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별화하고 그걸 얼만큼 차별화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SNS로 풀 것이냐,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풀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독립형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인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밀키트 창업의 성공 전략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타벅스의 어떤 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할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일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왜 제가 스타벅스 사진을 찍었냐면 3대가 즐길 수 있는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그만큼 3대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 홈페이지인데요. 미국 홈페이지인데 소비자에게 15만 건의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270개 아이디어, 뭐 사이레 오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정비를 줄이고 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그 Q&A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Q&A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Q&A를 마지막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일각에서는 밀키트 수익률이 낮다고 하는데 다른 아이템과 비교해서 좋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밀키트 재료비와 로열티를 합하면 최소 50에서 60% 재료비가 되는 셈이에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재료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따라서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수익률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고드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시그니처 메뉴 혹은 일부의 메뉴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요. 미끼 메뉴라고 하죠. 그런 메뉴들은 해놓되 김밥 천국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찌개를 팔면 부대찌개를 팔지만 계산대에서 뭔가 하나 집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면 부가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세가 관건이에요. 가성비 높은 점포에 발굴해서 월세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똑똑한 그런 수익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고, 네, 숨이 찹니다. 아무튼 오늘 밀키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 2부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창업트렌드 연구소장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